알려진 바에 따르면 백종원님의 재산은 3천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백종원님의 회사인 더번코리아의 지분값이죠. 스노폭스그룹의 김승호 회장은 재산이 4천억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승호 회장의 재산이 1천억 원 정도 많으니까 김승호 회장이 더 잘 나간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김승호 회장이 말하는 돈의 속성 바로 알아보시죠. 부자에겐 있고 당신에겐 없는 것은 능력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부자들은 투자 정보가 많아서 유리하다.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하락장에 물타기를 많이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부자들이 더 부자인 거다. 이런 분들에게 돈의 속성에 나오는 이 구절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으면 더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부자들과 당신의 다른 점은 결정의 방향과 속도다. 그들은 재산 형성 과정에서 수많은 결정을 잘해서 그 자리에 가 있을 확률이 높다. 부자들은 재산을 모을 때는 농부처럼 행동한다. 깊게 땅을 파고 비를 기다리고 가뭄을 이겨내며 오래 견딘다. 그러나 돈을 벌어 자산이 생기면 어부처럼 돌아다닌다. 이것저것에 출몰하는 물고기 떼를 따라 배를 돌리고 바람과 수온을 따라 어디든 그물망을 내린다. 작년에 이곳에서 줄곧 재미를 봤어도 해가 바뀌면 직관을 따라 그물의 위치를 변경한다. 돈이 돈을 낳는다는 말 있죠. 돈이 많으면 더 많은 돈을 벌 기회가 많아지는 거죠. 하지만 이건 반대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돈이 많으면 돈을 잃을 기회도 더 많아지는 겁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만 부를 유지할 테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돈을 잃게 되겠죠. 부자들이 계속 부자인 이유는 많은 돈을 바탕으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자들이 계속 부자인 이유는 의사결정을 잘해서입니다. 자수성가한 부자들이 처음부터 돈이 많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부자들이 성공하고 부자로 남는 데에는 보통 사람과 다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승호 회장은 그 차이가 의사결정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실수를 직면하고 반성하면서 의사결정 능력을 키워나가야 할 겁니다. 돈마다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여러분 학창시절 한번 생각해보세요. 싫어하는 과목 시간에 시간이 느리게 간 경험 다들 있으시죠? 직장에서 지루한 회의할 때 시간이 더디게 간 경험도 물론 있으시겠죠? 하지만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 볼 때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죠. 시간은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흐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출처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게 흐릅니다. 성실히 일해서 번 돈과 도박으로 번 돈은 시간이 다르게 흐릅니다. 일해서 번 돈은 시간이 많습니다. 여유가 있죠. 반면에 도박해서 번 돈은 시간이 적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월급 모아서 만든 100만원과 도박해서 번 돈 100만원, 같은 100만원으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두 가지 돈이 기다릴 수 있는 시간도 다를 겁니다. 투자란 게 돈을 넣자마자 수익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투자금을 투입하고 오랜 시간 기다려줘야 수익이 나겠죠. 월급 100만원은 수익이 날 때까지 진득하게 기다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도박 100만원은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리기 어렵겠죠. 성급하게 번 돈은 성급하게 잃게 되기 마련입니다. 돈의 액수에 따라서도 시간은 다르게 흐릅니다. 1000만원과 1000원 중 어떤 게 시간이 더 느리게 흐를까요? 돈을 사용하는 태도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1000만원을 사용할 때와 1000원을 사용할 때, 1000만원을 사용할 때는 이게 한두 푼이 아니죠. 온갖 고민하면서 이것저것 따지고 신중히 결정할 겁니다. 하지만 1000원을 사용할 때는 그렇게 큰 고민은 하지 않을 거예요. 돈의 액수가 크면 아무래도 더 신중을 기하게 되고 돈의 시간이 더 천천히 흐르게 됩니다. 돈의 액수가 작다면 아무래도 덜 신중하게 되고 돈의 시간은 빠르게 흐를 겁니다. 같은 돈이어도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돈의 성격이 변하기도 합니다. 주인의 성품이요. 돈을 소중히 대하는 주인이 있고 돈을 함부로 대하는 주인이 있습니다. 개는 주인을 닮는다는 말 있죠. 돈을 소중히 하는 주인에게 100만원이 간다면 이 100만원은 시간이 많은 100만원으로 성격이 변합니다. 반면 돈을 함부로 대하는 주인에게 간다면 어떨까요? 이 100만원은 성질이 급하고 경솔한 성격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친구는 끼리끼리인 거 아시죠? 어떤 100만원이 있는데요. 성격이 여유롭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을 불러도 여유 있는 돈들이 찾아오겠죠. 반면 어떤 100만원은 성격이 불같고 성급합니다. 그러면 이 돈이 친구들을 불러와도 성급한 돈들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성급한 돈들은 또 금방 주인 곁을 떠나겠죠. 좋은 돈을 만난 돈은 점점 더 여유 있고 풍요로워진다. 심사숙고해서 좋은 곳으로 보내주고 조급하게 열매를 맺거나 아이를 낳으라고 닥달하거나 보채지 않는다. 돈은 더더욱 안심하고 좋은 짝을 만나 많은 결실을 맺게 된다. 신기한 것은 시간이 많은 돈이 만들어낸 돈은 다 같은 자식이라서 다시 또 시간이 많은 돈을 낳는다. 그렇다. 누구라도 시간 많은 돈을 거느릴 만한 주인이 되지 못하면 결국 그 돈이 당신을 거느리게 될 것이다. 11가지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11가지 질문은 댓글에 링크를 달아뒀습니다. 11가지 질문에 먼저 답하시고 영상을 시청하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링크에 들어가셔서 정답을 체크하시고 나면 점수가 나옵니다. 점수를 확인하신 뒤에 영상을 다시 재생하시면 됩니다. 만약 11점이 나온 분들은 투자에 성공할 자격을 갖춘 분들입니다. 하지만 6점 이하의 점수가 나온 분은 절대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지출 관리가 안 되거나 마인드가 잡혀있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11가지 조건에 대해 이해하시고 난 후에 투자에 나서야 할 겁니다. 첫 번째 조건, 투자와 트레이딩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투자는 동업이고 경영 참여입니다. 트레이딩은 단순 매매죠. 둘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투자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매수 매도에 대한 본인만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남들 말 듣고 사고 파는 사람은 절대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싸게 샀어도 제때 이익 실현을 못할 가능성이 크죠. 세 번째, 있어 보이는 차와 집을 사야 한다면 투자 자격이 아직 없는 겁니다. 자기 소득에 비해 과분한 소비를 하는 사람은 절대 투자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5년간 안 빼도 되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투자는 최소 5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5년 안에 어딘가 사용해야 하는 돈으로는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조급해져서 투자를 그르칠 확률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수입이 일정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은 투자금을 사용하게 됩니다. 충분히 수익이 나지 않거나 또는 손실 구간에서 돈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여섯 번째, 승부욕이 강하면 안 됩니다. 승부욕이 지나치게 강한 사람은 자그마한 등락에 흥분하기 쉽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매매할 가능성이 높겠죠. 일곱 번째, 대중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투자에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상품과 서비스는 대중들이 이용하기 때문이죠. 대중교통을 타지 않고 백화점에서 비싼 물건만 사는 사람은 대중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투자도 어렵겠죠. 여덟 번째, 돈을 빨리 벌어야 하는 사람은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필연적으로 높은 리스크를 감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험 자산을 쫓다가 원금을 해칠 가능성이 높죠. 아홉 번째, 복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복리는 투자 초기에는 효과가 적습니다. 돈이 불어나는지 체감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효과가 커집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기하급수적으로 자산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복리 효과를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마인드가 아홉 번째 조건입니다. 열 번째, 신용카드 대금을 이월시킨 사람은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이자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입니다. 2월 시킬 때 금리가 보통 15%를 넘기 때문이죠. 게다가 지출 관리도 안 된다는 말이니까 이런 사람에게 투자는 어불성설입니다. 11번째, 귀가 얇은 사람은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귀가 얇다는 건 자기 주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투자는 대중과 다르게 움직여야 이득을 볼 때가 많습니다. 주관이 없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겠죠. 길을 모르겠으면 큰 길로 가라. 강남에 마음에 드는 건물을 하나 살 때의 이야기다. 건물주는 60대의 남자였는데 절대 안 팔겠다던 매물을 팔겠다며 연락이 왔다. 그는 몇 채의 건물을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자식의 사업자금으로 보태주기 위해 매각하려고 나온 자리였다. 그 당시만 해도 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달리 아는 것이 없었다. 거래를 마치고 난 후에 물었다. 부동산 안목이 뛰어나신데 비법 한 가지만 가르쳐 주시지요? 잠시 침묵을 지키던 그가 내 질문이 진지하다고 생각했는지 정말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해주고 나갔다. 나는 지하철 입구에서 나오면 바로 보이는 건물만 삽니다. 오늘 임대나 매물 안내를 붙이면 오늘 연락 오는 곳 말입니다. 아들놈만 아니었으면 평생 안 팔았을 겁니다. 김 선생도 오늘 연락받고 계약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김승호 회장이 강남에 건물을 살 때의 일입니다. 이후로 김 회장은 이 남자의 원칙을 받아들였습니다. 건물을 살 때 지하철 역 앞에 있는 물건만 사는 거죠.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투자할 때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 실패하기가 쉽겠죠. 전문가들도 쉽게 실패하고 돈을 잃는 게 투자 시장인데 초보 투자자라면 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면 누구나 좋다고 인정하는 자산을 사라는 게 김승호 회장의 가르침입니다. 아파트를 살 때는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를 사는 거죠. 건물을 살 때는 지하철역 출구로 나오면 바로 보이는 건물을 사는 거죠. 주식을 살 때는 그 분야의 1등 기업에만 투자를 하는 겁니다. 큰 길로만 다니면 평생 흥미로운 것도 못 보고 뒷골목에 먹자골목이 생겨서 다들 떼돈을 벌 때 참여하지 못할 수 있다. 즉 리스크를 너무 줄이다 보면 평균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수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남들의 평균 이익보다 내 이익이 적다고 해서 빈털터리가 되지는 않는다. 한번 발생하면 빈털터리가 될 수 있는 실수는 절대 하지 마라. 한번 낙오되면 절대 이 시장에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그 동네 사람이 되어 모든 골목을 구석구석 알게 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큰 길로 다니기 바란다. 돈을 버는 것과 손실을 피하는 것 중 뭐가 더 중요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모두를 잡으려다가 두 가지 모두를 놓칩니다. 투자 세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홈런을 많이 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안타를 많이 친 사람입니다.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리스크가 잘 관리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모으는 4가지 습관. 돈만 많으면 다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에겐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돈이 수중에 들어오면 엉뚱한 곳에 돈을 씁니다. 술, 담배, 유흥, 사치, 허영, 해외여행, 명품 구매 등등. 부족한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서 쾌락을 쫓거나 물질을 탐내는 거죠. 돈을 갖기 전에 갖춰야 할 일상의 습관과 자질이 있습니다. 이 습관과 자질을 평소에 잘 갖춰놔야 돈이 막상 나한테 들어왔을 때 이 돈을 꽉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승호 회장이 추천하는 이 일상의 습관과 자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일어나자마자 기지개를 켜라. 기지개는 아침에 온 세상과 나를 연결하는 행동이자 몸에 기를 넣는 행동이다. 동물들은 따로 운동을 하지 않아도 기지개를 켠다. 기지개는 모든 동물이 가진 몸의 자연스러운 행위다. 기지개를 하고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면 하루를 감사함과 당당함으로 맞이하게 된다. 인생에 또 새로 주어진 하루에 몸과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이 기지개다. 하루 시작부터 활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다. 김승호 회장은 기지개를 켜는 것을 하나의 의식으로 봅니다. 하루를 활기차고 자신감 있게 살기 위한 하나의 리추얼인 셈이죠. 둘째, 이부자리를 잘 정리한다. 자신이 자고 일어난 자리를 정리하는 것은 삶에 대한 감사다. 음식과 잠자리는 삶의 질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편히 잠을 잘 수 있었음을 감사하며 잠자리에 대한 예의를 보여야 한다. 이불을 펼쳐서 털어내고 구겨진 베개를 호텔 메이드가 정리해준 것처럼 정리를 해놓는다. 엉클어진 잠자리로 저녁에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자신을 모욕하는 일이고 매일 같은 짓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조롱하는 일이다. 하루를 마치고 저녁 잠자리에 들 때 자신이 잘 정리해놓은 침대로 들어가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이다. 이런 사소함이 인간을 위대하게 만든다. 김승호 회장은 이부자리 정리를 감사로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일상에 감사함을 느끼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죠. 감사함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행복감이 높아지는 겁니다. 타이탄의 도구들의 저자인 팀 페리스는 아침 이부자리 정리가 자신이 아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이부자리를 개면 아침에 작은 성공을 맛본다는 겁니다. 하루의 시작부터 성공으로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루 중에 일어날 일들도 자신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잘 정리된 이부자리를 보면 안정감을 느끼게 되죠. 하루의 마지막을 안정감 속에서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셋째, 아침 공복에 물 한 잔을 마셔라. 한 잔은 반드시 마셔라. 몸에 음식을 넣기 전에 몸을 어르는 일이다. 자는 동안 폐와 피부 호흡을 통해 배출된 수분을 보충하고 걸쭉해진 혈액을 묽게 만든다. 장 운동을 촉진해 배변을 돕는다. 위장은 물론 두뇌 활동을 원활히 하는 뇌의 교감신경을 자극해 잠에서 깨어나게 하고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에 대한 장점을 현대의학 용어로 수도 없이 나열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의 모든 문화, 모든 시대에 걸친 수천 년의 지혜다. 넷째,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라. 만약 직업상 일정한 시간에 잠들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은 양보하지 마라.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고 해를 맞이하며 위에 설명한 지침을 매일 실천하기 바란다. 일정함이란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 이를 통해 자신에겐 믿음이, 남들에겐 신용이 발생한다. 이런 사람은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신임을 얻는다. 신용은 믿음, 일정함, 꾸준함 등으로 바꿔 말할 수 있죠. 신용은 곧 돈입니다. 은행에선 신용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돈을 대출해주죠. 금리도 더 싸게 해줍니다. 생활 패턴이 일정한 것도 신용이 높은 것과 같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만으로 더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자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습관이 물론 돈을 벌어다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성공은 좋은 습관 위에 만들어집니다.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들어온 돈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나쁜 습관 위에 올려진 성공은 금세 무너져 내리죠. 제가 방금 소개한 4가지 생활 습관만 잘 지켜도 성공의 기본기를 다지신 겁니다. 김승호 회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말과 행동이 일정해질 것이고 식생활이 번잡해지지 않을 겁니다. 나이가 어려도 의젓해 보일 거고요. 후배라도 존중을 받고 아랫사람이더라도 리더로 보일 겁니다. 오늘 영상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부자와 당신의 차이는 의사결정 능력이다. 의사결정 능력을 키워야 된다. 둘째, 돈마다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정직하게 돈 벌고 돈의 주인이 될 자격을 갖춰 나가야 한다.
셋째, 11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 6점 이하라면 절대 투자하지 말아라. 넷째, 길을 모르겠다면 큰 길로 가라.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전까지는 1등 회사, 1등 아파트 같은 우량 자산에 투자해라. 다섯째, 돈을 모으는 4가지 습관을 꼭 들여라. 좋은 습관 위에 올려진 성공은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반면 나쁜 습관 위에 올려진 성공은 금세 무너진다. 여기까지 볼수록 부자 되는 채널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힘내서 더 많은 영상 만들어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